어떤 청년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여자친구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 할아버지가 장장 1000년 전의 일 때문에 결혼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 쪽 집안은 개성 왕씨였고 청년은 전주이 씨였던 거죠. 고려 왕족 후손으로서 고려를 멸망시킨 이성계의 후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1000년 전의 원수, 이것이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과거의 낡은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힘든 것, 제일 성공이 의심스러운 것, 가장 다루기 위험한 것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는 갖춰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살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미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자비 복음의 전선교회 스페인에서 온 에스텔입니다. 오늘도 첫 코너 테스카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오늘이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라면에서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신부님 우리 신부님 줄여서 신신우신 진행하시는 이경락 신부님을 초대할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외국인인 제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 에스텔의 시선에서 준비했고요. 서로를 아낌없이 진창하는 시간, 설비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질문들 받아보는 시간, 소소한 Q&A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가톨릭 난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이 민주사회와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량식품, 불량제품, 부실공사 등은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량기소, 불량판결, 불량기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계속 불량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죄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진실은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실이 됩니다. 이 부당한 현실이 바로 이 땅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권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외면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혹한 식민지 시절도 이겨내고 전쟁도 이겨내고 군부 독재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아직도 불량한 것들이 판을 치고는 있지만 작은 촛불이 모여 세상을 밝히듯 우리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시끄럽고 번거롭고 지겹고 짜증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노력은 값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이순신 장군님과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안중근 의사와 수많은 독립지사께 감사하고 그 밖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민주열사께 감사를 드리듯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참 좋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향과 노력을 정성껏 봉헌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테스 가라사대였습니다. 네, 신부님 목소리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참 생각은 깊으십니다. 아, 손석희 앵커 브리핑 같았어요. 아, 진실하십니다. 네. 네, 마음도 아프고. 예, 그 이제 언론중재법 이게 요즘 아주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고 네. 말이 많은데 우리 전국 정평 위해서 이번에 성명을 냈습니다. 빨리 언론중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도 굉장히 약해요. 뭐 이것저것 고려하고 뭐또 협치를 얘기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차 띄고 못 띄고 해서 굉장히 약한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성의 날이니까 참된 방송 어떤 건지, 참된 언론사 뭔지 조금 생각해서 그리고 언론사의 역할, 사회 안에서 되게 큰 역할이잖아요. 중요한 이렇게 역할이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사회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테스 가라사대에서 제가 메시지와 메신저라고 하는 주제로 네네. 얘기했었는데 대표적인 메신저라고 할 수 있죠. 메신저가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죠. 그런데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면 메신저로서의 자격이 없죠. 네. 진실을 잘 전달하고. 근데 요즘 사실 뭐 가짜 뉴스란 말이 뭐 네. 그냥 거의 일반화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언론중재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걸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이 불량식품 처벌법이다. 그러면 야 그러면 이 식품회사가 위축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실공사 처벌법 이렇게 하면 야 그럼 건축업이 위축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이 정말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권리가 있거든요. 권한이 이것은 정말 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의무와 책무 거기에 맞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사욕을 도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문제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돈이 돼요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진실을 전달하면 돈이 안 되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왜곡시키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네. 이러면서 사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또 가족들까지 다 이 풍비박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 예언적인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사람들 모르는 부분에서 하지만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사회에서 찾아서 알려주고 정부에게 좀 따지면서 이런 부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이 지도 무슨 리더십 같은 역할도 있긴 그렇죠. 있어요. 좀. 예, 그럼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언자적 소명 이것이 세상 안에서 이 언론인들 또 언론사가 해야 될 일인데 네. 거짓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우리 성서를 보면 그 거짓 예언자가 돼버리는 거죠. 가짜 뉴스를 네. 하면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 그 동안에 여기서 이제 언론중재법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데 가짜 뉴스에 대한 대가로서 이 손해배상을 이제 그 배상으로서 하는 건데 그 동안에 그거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많아야 한 500만 원 정도 평균. 그 중에 절반은 500만 원 이하 이런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편하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강하게 대처하는 건데 사실 지금 최고 5배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약합니다. 한 100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잘못 만들었다가는 언론사가 문 닫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야 이제 네.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 올림픽 때 뭐 어떤 언론사인지 뭐 이야기 안 하겠지만 올림픽 때 나라들 소개하는데 되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나라 소개하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뭐 칠레인가 어떤 나라인가 뭐 야코보의 순례길 있다. 근데 그건 아니라 스페인이고 뭐 스페인 소개할 때 스페인 대표적인 음식 이거다. 그건 아니고 다 정말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와 정말 춘비는 물론 큰 실수이긴 했지만 큰 효과는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네. 뭐 나라 속에는 그렇게 그래, 뭐 큰이 그런- 아니지만 하지만 정말 준비는 조절로 하면 그래서 그렇죠. 그 그런 그때는 경우는 사실 어떤 뭐 실수나 해프닝으로 뭐 볼 수 있겠지만
더 악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만들고 그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물고 네.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생을 아예 망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더 악의적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개혁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 근데 이건 신부님 어느 세월에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될까요? 근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젊은이 살아있는 젊은이도 많고 SNS를 통해서도 가짜 뉴스나 이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유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말라 그런 그 의식 많이 그 자라나고 있어서 그렇죠. 예, SNS를 통해서도 쉽게 이게 잡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 페이크 뉴스도. 이런 어떤 법들이 단순히 뭐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감수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과 공동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 바탕 안에 심어나가는 거 네. 예,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이 방송의 날입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신우신 진행자이신 이경랍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전담 보좌이지요. 여러분의 락디 이파더 이경락 안드레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역시 프로네요. 아유, 우리는 반가워. 여기 이게 MC인데 처음이고 게스트는 우리보다 훨씬 잘해. 이제 진짜 이게 이게 입장이 바뀌네. 무슨 일이야? 제가 좀 못해야 되나요? 그치 손님대로 하시지 MC 말고 여기도 반도 보니까 여기도 와 인기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뭐 서울 언제 진출하세요? 뭐 방송 날이니까 특별 게스트 너무 네. 연예인 부럽네요. 연예인 오셨다고 그러니 연예인. 부럽네요. 전 처음에 저 얘기한 줄 알았더니 예. 우리 락디님을 네. 얘기한. 굉장히 오해가 많으신데요. 모든 신부들이 사실은 뭐 누군가에게는 연예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죠. 네. 언제든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자랑인가요? 예, 뭐 그런 것 같죠. 목소리가 제가 이게 운전할 때 병원에서 많이 듣는데 그 신부님의 목소리는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예. 진짜 이게 어린 뭐라 해야 되나? 고등학생? 네. 1학년 과찬. 대학생 1학년? 네, 과찬이신 것 같고 일단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어려 보이자 아니,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얼핏 보면 괜찮아. 예,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사실 저는 야전에서 촬영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살짝 떨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막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원래 그린워스 네네. 카페에서 우리가 진행
우리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리너스 카페는 네네. 무궁화호고 네, 여기는 여기 KTX. 스튜디오는 KTX. 아, 지금 그치. 오늘 KTX에서 편안하죠. 우리 마이크도 야전에서 우리 촬영하고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예, 우리 그렇죠. 그런 데서 촬영을 하는데 뭐 모기도 막 모기 소리 막 나고, 예. 부는 소리 나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속에 사는데 정말 여기서는 너무 오, 편해요. 좋죠. 편안하고 네. 그냥 우리 같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뭔가 교구청 회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락디님은 네네. 온실 속의 화초 아 그런 앵커. 느낌. 네. 뭐 굉장히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뭐 특집 방송 할 때 한번 그리너스 카페에서 한번 뭐 기술팀이 좀 싫어하겠지만 네, 네. 그런 다음 생각도 기회에 좀 드네요.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아니 그 기회에. 진짜 신신이 오신 특집 방송을 네네네. 네, 한번 뭐 이렇게 그리너스에서 그리너스에서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될 것 네, 같다는 그래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또 예, 좀, 어려움. 그걸 한번 우리 느껴보시고 거기는 큰 콜라보죠. 네. 생태위원회, 우리농 평화방송, 우리 선교회까지 그렇죠. 어마어마 큰 콜라보죠. 그럼, 네. 시너드적인 시너드의 빛나는 모습. 그렇죠. 그치? 통합 그쵸. 생태적인 거 모기까지 네. 딱 떠지면서. 그 공동 합의성에 걸맞는. 건동합의성 실청.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신부님을 왜 락디라고 하는지 아, 락디는 락디 PD님이어서 이경락 PD님이신가? 왜 락디입니까? 왜 락디? 이게 첫 방송 때 우리 네. 애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사실 이파도로 밀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 백종 이파도? 예, 백종원의 그 요리를 멈추지 마라고 음. 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폐지됐는데 이제 이파도로 해야 되겠다. 예. 백종원 같은 친근한 느낌. 또 예.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첫날 방송 때 어떤 분이 이름을 딱 이제 지어주더라고요. 그날 그 이후로 이렇게 락디가 됐습니다. 락디. 이경락의 락, 예, 뭐 음악, 뭐 즐거운 네, 락, 그렇죠. 예, 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출제한자도 D는 뭐예요? 락, 네네네. PD님? D? PD? DJ? 아 DJ, 예, 아 DJ, DJ. DJ. 락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우리 락디님이 지금 네. 이제 진행자가 아니고 게스트이기 때문에 아, 제가 살짝 지금 헷갈렸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헷갈렸어요. 네. 제가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손님인 줄 알았어요. 나는 네, 갑자기. 착각하면 안 되고.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으로 먼저 네.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X로 먼저 한 4-5가지 네. 몇 가지 질문할 때 OX로 답해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이후로 예, 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연예인들 방송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다. 오, 아 그렇겠죠. 네네, 1부는 서울에서 2부는 5개 지역 가톨릭 평화방송이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른 신부님들은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다. 아, 이거 물론입니다. 네. 우리 신부님도 훌륭하게. 경쟁 심리 때문에 타 지역 방송 신부님보다 튀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요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스스로 방송의 자질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아, 이거는 세모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거 말고는 예, 자질이 있다, 있긴 뭐 이 정도.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보이는 라디오는 부담스럽다. 아,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오. 아, 왜 그럴까요? 아, 외모가 되게 자 그럼 한번 괜찮으시잖아요. 맨 마지막 질문부터 한번 보이는 라디오가 왜 부담스러워요?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제 모습이 영원히 박제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전날 좀 뭐 이렇게 과로를 했다든지 뭐 과음을 했다든지 이러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머리 모양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뭐 파마를 하셨냐, 머리를 좀 자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오늘 이런 진짜 얘기들을- 머리 하셨죠? 예, 얼마 전에 했는데 예,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파마한 날은 뭐 바로 그냥 예.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어떤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 혹시 네, 오늘 아무래도 너무 신경 안 쓰잖아요. 오늘 저 머리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뭐 거의 신부님은 잡초처럼. 뭐 새 예수니까 예수 역할 네. 갖고 나는 새. 예전에 새 이제 예수. 예수님으로 많이 불리셨잖아요. 좋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세이에서 할 때 이게 보이는 라디오 아니냐 이걸 되게 신경 썼어요. 왜냐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너무 재미가 이걸 없어요. 보여주고 싶어. 아, 그치. 네. 좋습니다. 그거랑 좀 다르십니다. 자, 스스로 방송의 자질이 상당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요거는 거죠. 사실 예. 이거는 뭐 이런 방송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저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자질이 있다 이런 그 생각이. 얘기는 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네. 질문에서 진행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살짝 의심스러운데 이게 네. 경쟁 심리 때문에 타 지역 방송 신부님보다 튀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가 네.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는 뭐 그냥 그 자체입니다. 제 자체로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뭐 한 번 들으시면은 딱 기억에 나. 이미 튀니까. 네, 그렇죠. 이미 뭐 이름이 네. 경락이지 않습니까? 아 벌써 경락 예, 마사지. 벌써 딱 생각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방송국하고 굳이 비교를 하기보다는 네. 제 방송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분명히 저의 또 매력을 느끼시는 게 있고 다른 신부님들도 똑같은 매력을 이 느끼시지 방송 한 않을까. 20년 한 사람이. 네, 우리는 뭐 그런 가톨릭이가 느낌. 같은 배 타고 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서울하고 함께- 우리는 함께라면. 함께라면. 앞서 했던 질문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는 거, 네네네.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신부님들과 또 이렇게 다른 신부님들 방송 들어본 적이 있다. 네네네. 이것들은 뭐 충분히 당연히 그럴 만한 거고요. 네. 특히 저는 요 다음 이제 6시에 하는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 예. 예. 음악이 있는 저녁 음악 풍경. 풍경. 예. 나는 그 프로그램은 진짜 그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부러워요, 부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팁을 좀 이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목소리부터 그 언니가 언니인지 끝내주죠. 동생인지 모르지만 그 언니가 네. 지금 목소리부터 매력이잖아요. 예. 들으면 마음 녹아버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안 들어본- 예. 예, 저는 제가 아는 방송 외에는 안 들어요. 어떡해. 자부심. 예.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가톨릭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톨릭 마음 죄송합니다. 열린 제가 마음.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곧 듣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본은 오늘 많이 신나가지고 예. 까먹었는데 대본대로 신부님 잘하시니까 그 마이크 언제부터 잡으셨습니까? 제 사실 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본당에서 강론할 때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꿈이 좀 스포츠 캐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야구 상식이라든지 축구 상식이라든지 신부 되기 전에? 신문 기사 막 스크랩하고 뭐 이렇게 스포츠는 잘 하세요? 운동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 스포츠 캐스터를 예, 그래서 특히 프로야구 중계 같은 거 이렇게 흉내내고 뭐 쳤습니다, 넘어갑니다, 홈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 때 진행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진행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근데 가장 이제 처음 제 모습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2018년도 사회복지국 저희 이제 감사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그때 제가 뉴스 앵커를 봤어요. 까리타스 뉴스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 들어온 길이 아닐까. 네.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봤다고 재밌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네요. 그럼 교정사목부 하신 다음에 병원성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또 추천하고 싶어요. 저기 진행하러 여기 와야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디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여기 있으니까. 오면 진행이 오히려 아니라 뭐 오히려 네. 여기 오면 안 되겠네. 아니면 뭐 이거 처음 할 수 있죠. 저도 평화 방송에 뭐 이렇게 직원 담당자로 오기는 싫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MC 머리가 못하니까. 아플 이것도 것 같아요. 나르고 예. 머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게스트나 진행으로 이렇게 네. 오케이. 아주 편안하게 예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뭐 식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 이제 생방송 우리 생방송 진행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방송 어떤 사고 네. 이런 거 좀 재밌기도 하고 뭘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진땀 흘리는 그렇죠, 거지만 그렇죠, 예. 뭐 물론 시작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하더라도 네네네네. 뭐 그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 전에 이제 신신우신 전에 예. 약간 인턴 느낌으로 6개월 정도 게스트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5시 요 아우다평 지금도 하고 있는 아우다평의 한 코너를 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첫 방송 때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은 거예요. 너무 추웠는데 추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처럼 이제 인사를 딱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 사고인 줄 알았는데 제 목청이 워낙 크잖아요. 예.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뭐 되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나왔어요? 예 그게 다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뒤에 보니 오. 네 그렇죠. 목청이 커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뭐 왜 요것도 이렇게- 지금 끄고 한번 해볼까? 사실 에피소드라고 얘기하지만 또 본인 자랑을 살짝 아, 이렇게. 뭐 그럴 아직 의도는 아니었으나 어려서. 네. 아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서. 이렇게 네네. 결론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래도 뭐 큰 대단하다, 사고가 뭐 없었다.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신호 씨는 이제 네.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1부는 이제 전국 방송으로 서울에서 진행하고 2부는 각 지역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서울 방송은 물론 이제 전국에 나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 5개 지역에서 제각각 방송되는데 신부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으세요? 이 방송 준비할 때 이제 저희가 대림식이 작년 대림 개편 때부터 이렇게 5명이 하게 됐는데 아, 그때부터 그 전에 이제 모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네. 우리 신부님들이 각자 맡으신 사목지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방송국들도 이렇게 저희들 한번 초대해 주시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어디서 저지를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서도 한번 이렇게 모이는 자리 가지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때 하자고 할 때 볼 걸.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진짜 이렇게 술잔을 또 기울이면서 좋죠.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유튜브로 보면 합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합방이죠. 것처럼 예. 한번 이게 5개 지역에서 합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추진해야 되나요? 그치. 우리가 분단이 자발적으로 있으니까. 아이디어 내시고. 네네네네. 좋네요. 그리고 신부님 여러 코너 있으니까 프로그램 네. 안에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재밌는 코너 어떤 코너예요? 제가 매월 4가지의 코너로 이렇게 1주 이제 4주 차니까요 보통 5주도 있지만 1주부터 4주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 결산을 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설문을 좀 받아봤는데 가이드락의 길 떠나본다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부캐를 만들어서 뭐 유산슬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나도 좀 부캐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성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판소리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판소리를 좀 접목시켜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1위였고요, 실제로 설문조사 1위였고, 네 지금도 아마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방송이 이제 매월 둘째 주에 하고 있는데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또 이거는 뭐 처음 제작할 때부터 네. 기획 회의할 때 우리 교구가 성지가 많기 네, 때문에 우리 교구의 성지들을 좀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소개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좀 착안을 했고요. 뭐 우리 PD님도 그렇고 저희 지금 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네.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들으시는 또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또 이렇게 더 관심 네. 갖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저 항상 궁금했는데 네. MC들은 뭐 TV 사람도 그렇고 라디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네. 특히 신부님은 그 자주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이. 방송, 하지만 매주, 예. 매주 하시니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아니면 안 좋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터졌어요. 네네. 그리고 5분 후에 방송해야 돼요. 네, 갑자기. 갑자기. 예. 예, 그리고 기쁜 그 대본 보니까 기쁜 이야기 하는데 마음은 엄청 불안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항상 궁금했어요. 실제로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마 프로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마지막은 또 좋긴 합니다. 또 티나네. 네. 근데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요. 약간 기도를 좀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예,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좀 일단 마음이 진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좀 성호도 좀 일부러 좀 크게 긋고 뭐 다스리기 심호흡도 위해서.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저도 이제 이 예수님 오늘 세이 예수니까 예수님께 좀 말을 하는 예,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좀 기분 안 좋을 때는 또 일부러 또 지금 뭐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자, 우리 평화방송의 존재 이유 사실 이 네네네. 방송을 통한 선교, 복음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방송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 평화방송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고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평화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이번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 방식이라고 할까요? 신앙을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동안은 대면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성당문이 닫히면서 비대면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아마 신자분들 아마 뭐 실제로 청취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 평화방송 TV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실제로 올라갔다고 하는 걸 보면 신자분들이 그 갈증을 느끼셨던 그런 것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분들이 좀 이렇게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고 저는 일단 우리 대전 평화방송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소통 같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 방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 소개라든지 빵톡이나 유튜브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방 청취자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잘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 저도 재밌더라고요. 이분들 저 혼자 방송하는 거지만 함께 방송하는 것 같은. 이쪽 광주에 계신 분도 있고 대전에 대구 서울 뭐 이렇게 전국에 계신 분들 같이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겨들을게 우리는 그 우리 문자 우리는 여기 쳐보니까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대본도 달아야 되고 섭님도 잘 해줘야 되고 댓글도 봐야 되고 이 청취자분들은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저도 한 달 동안은요 이거 못 봤어요. 문자 유튜브 이런 거 뭐 읽어주지도 못했고 그때는 또 선물로 치킨을 줬거든요. 개국 기념으로 그러니까 신신의식 개편 기념으로 한 달 동안 치킨을 줬어요. 생닭 말고 튀김. 네, 튀김닭. 그 문자가 거의 한 300개 정도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도 못 읽어주셨어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 거 하기 바빴죠.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아무래도 1년 되시면 아마 여유가 좀 생기시지 않을까. 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또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신자분들 말씀하셨는데 신자분들 사연 속에서도 그런 것 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또 살아가시는 신자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삶에 대해서 또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평화 방송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특수한 상황을 지금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사도 못하고 성사도 못하니까 신앙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어려움들이 되게 느껴지는 문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평화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저를 좀 찡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는 방송을 좀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재미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신자분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방송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뭐 준비되셨던 이 자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올해 그 김대건 신부님 그 탄생 200주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안에서 김대건 신부님 그 게스트로 모신다. 김대건 신부님 모신다. 그럼 어떤 질문이나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실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요. 최학업 신부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두 분이 친구시잖아요. 근데 잘 알려진 게 사실 이렇게 떨어지시기도 했었고, 뭐 우리 그때 대전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드라마에서도 두 분이서 살짝 이렇게 신학생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어떤 상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렇고 많이 서로 많이 의지하지 않을까? 형제 이상의 관계이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제 동창 신부들이 있지만 그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좋은 일은 또 함께 기뻐하고 이런 관계이셨을까라는 궁금증. 사선을 넘나드는 뭐 전우 같은 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전우애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이면서 또 영적 동반자로서 거의 뭐 부부 같은 또 관계 이상의 뭐 등등 다양한 뭐 것들이 섞여 있을 다툼도 좀 있으셨을 물론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사실 수도에도 그렇고 시작교도 그렇고 사제들도 그렇고
안 싸우면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 이상하죠. 사실 부부들도 안 네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 이건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신부님께서는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 그런 참 이쁘다, 이야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 행복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 딱 찾아오는지 이게 행복이다 딱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좀 김대건 신부님은 어떨 때 좀 행복감을 느끼시고 행복을 찾으셨나 그 그런 중국 10년 있었을 때 한국 들어왔을 때 그 순간 아니었나? 그 순간도 10년 굉장히 중국에 기뻤을 것 같아요.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겠지만 저는 은희공수에서 아, 이제 네. 공식적인 천미사 물론 천미사는 그 전에도 뭐 계속 하셨지만 천미사. 은희공수에서 그 신자들과 함께 고향이잖아요. 네네. 아니 물론 솔매가 태어나신 곳이지만 네네네네. 네, 잘하셔서 신앙생활 하신 은희공수. 곳이 은희공수니까 거기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셨을 때 그때가 지금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후손이시잖아요. 내려오신 것 같아요. 후손. 제가 듣고 믿으시면 싶었던 후손. 질문을 지금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빙의해가지고 좋은데요. 네. 그러셨을 것 같네요. 후손으로서 예. 신부님께서도 천미사 이렇게 기억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때 것처럼. 예, 강렬함. 네. 예, 저는 축가 전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영성 채우기도 끝나고 이제 잠깐 앉고 이제 뭐 축하식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때 진짜 그렇죠. 첫 소절에 빵 터져가지고 그냥 눈물을 한 5분 동안 내내 흘렸던. 예. 긴장 풀리니까 그때 예, 그죠? 이제 그때. 영성 채우기도 잘 끝났고 강복만 딱 남았는데 그죠, 예, 그죠. 그 울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오셨구나. 저는 그냥 입이 어떠셨어요? 찢어지게 웃었는데 저는. 너무 저하고 행복하셔서. 우리 선배 신부님이 너는 은경춘미사냐? 이게 저 천미사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신부님 어릴 때부터 그 울명 안 되셨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울면 계속 안 됩니다. 참았었잖아요. 사사로운 정이 이끌리는 밥을 안 그러니까 주셨나요? 그러니까 울면? 울면 안 울면 되죠. 밥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순교의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전사. 어떻게 어떻게 울 수가 있느냐? 수가 있냐? 음. 눈물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저희 요즘에 이제 네. 또 개인 방송 많이 하는 네. 시대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방송 또 많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예. 뭐 1인 미디어 시대죠. 신부님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방송 혹시 있나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신신우신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이제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장면들이나 가톨릭적인 책 아니어도? 그 가톨릭 사제니까 제가 이제 그런 눈으로 이 드라마를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재밌네. 예, 마지막 주에 이제 신박한 방송국을 락 PD의 신박한 방송국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신신우신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험 삼아 해보고 실험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접근해보고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 드라마, 영화, 만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네. 어제 그 축구 방송 때문에 못 봤는데 다음 주에 아마 슬기로운 모습. 슬기로운 네. 의사생활 그거를 제가 퀴즈로 한번 냈었는데 네. 우리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되겠다. 요거 좋은 드라마들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재밌겠다. 아 진짜 하면 재밌겠어요. 네, 영화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9월 마지막 주부터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나도 최근에 드라마 봤었었는데. 네. 뭐 보셨어요? 작년 거 거기 사랑의 불시작. 사랑해 보시죠. 나는 그 이유로 봤어요. 북한에 가야 되니까 일단 북한은 알아야 된다. 그 뭐 잘생긴 분 굉장히- 때문에 본 건 아니고. 아이 그거 아니라 북한 공부하면서 근데 네네네. 잘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고. 아 그래서 순교의 연성 그치 역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고 강론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적이잖아. 우리도 좀 순교해야겠네요. 역시 순교를 TV를 나는- 끊고.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애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기보다는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잘 녹여낼 수 있겠다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세이예수 전주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네, 우리 세이예수 우리 애청자분들 그리고 대전 평화방송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그냥
그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인데 참 감사하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네. 잘 관심 갖고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진행하면서 우리 세이예수도 마찬가지고 담장한 형제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데 좋은 계기로 이렇게 방송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저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이 순간을 좀 부르심이라고 느끼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우리 세이예수 또 아우다평 평화를 빕니다 비롯해서 저희 신신우신까지 대전 평화방송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담당한 형제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프로네. 신부님이 네네네. 방송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네. 재소자들을 위한 사목, 교정 사목 지금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계셔서 네. 그걸 지금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예, 역시 자, 나와주셔서 진행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신신우신 진행하신 이경락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에 접속해서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차분하게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세이 예수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쉐리 댄스에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연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 그리고 소소한 Q&A라는 코너도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서 일상생활 안에서 궁금한 것 이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소한 것 물어보시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대전 가톨릭 우리농에서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가톨릭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 또 이 인기 스타이신 우리 락디 신부님께서 출연하셔서 락디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우리 오래오래 해먹어요. 이렇게 함광열 대관안드레아 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네. 해드세요. 네, 여기도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짱이에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와, 진짜 부럽네. 유튜브 우리한테 축하합니다. 잘한다. 뭐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락디님한테만 쏠려 있고 우리들은 뭐 별거 없네요. 뭐. 우리는 좀 1년 좀 한번 수고 한번 해봅시다. 역시 믿고 듣는 락디 입과 혀에 기름 바르듯 합니다. 도유되었나요? 라고 나기용 신부님 규정사목 담당 신부님이신 나기용 신부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락디 신부님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아 소통의 달인 달인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 달인 프로 우리는 거기 프로. 아니 거기 최고의 고수 아, 이런 거. 그렇게 제가 이 방송하면서 새로운 단어 많이 배우네요. 그죠 숙달된 사람이란 달인, 숙련된 사람 숙련된 사람. 뭐 그런 뜻인 거죠. 앞으로도 하여튼 좋은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하고 싶은 바람, 지켜주고 싶은 바람, 그 모든 바람을 담아 올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제조 판매원 주 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에스텔의 시선. 에스텔의 시선. 침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친구 만들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친구란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 태어났지만 7개월 후 태어났으면 친구도 아니고 동생이라고. 같은 해 태어났는데 8개월 전 태어났으니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친구를 찾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친구가 있으면 편안하게 야익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관계 맺는 게 참 복잡했어요. 높임말, 반말, 존댓말. 가까운 관계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맺어지는지 어려웠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라는 구절이 있고 선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선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에서 6장 14절 9절도 있어요.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친구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정서 안에서 친구, 우정 이런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런 관계가 나이를
저월할 수 있는 건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친구가 동년배 같은 나이라고 하는 게 강해요. 네. 우리 신학생 때 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네. 그러면 여러 나이대가 모여요. 음. 예, 그래갖고 거기 이제 사실 나이 차이도 뭐 한두 살 차이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같은 반이 되니까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이제. 근데 이게 친구가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제까지 형형 하다가 야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치. 예,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근데 제 친구가 내 동생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나랑 친구 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게 좀 강해서 사실 친구 개념이 또 좀 서양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다 하는데 진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번역한다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동년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그렇지 사실 예전 우리 조상님들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나이 차가 있어도 친구로서 벗으로서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 안에서는 보이는데 이상하게 요즘 저는 이게 동년배 개념으로 너무 굳어진 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기보다는 요즘 시대의 산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란 말 자체가 사실 친할 친자 옛구자 오래 함께하면서 같이 뭐 어떤 서로 사람 친해지면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꼭 나이가 같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 안에 가장 본질은 사랑. 뭐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서양의 친구의 말에 사랑이라는 어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프렌드라는 이 영어도 가까운 관계. 나이는 상관없고 가까운. 프렌드도 그 옛날 영어로 보면 어원이 사랑이래요. 그래요? 뭐 프레온인가 뭔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기 스페인어로 뭐죠? 스페인어는 아미고. 아미고라고 하는 말, 이 아미쿠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아미쿠스. 아미쿠스. 친구. 네, 아미쿠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아마레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리스 말. 히라버로 그리스 말로는 필로스가 친구예요. 필로스. 필로스. 근데 필로스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와 사랑. 우리가 입맞춤 우리가 친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 사이 그거 말고 입을 맞춘다 해서 또 친구도 이 그리스 말로 보면 필레마라고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필로스도 그렇고 필레마도 그렇고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사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서로 사랑해서 가까워지는 것. 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벗이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저 그 영어 수업하다가 학생이 같은 이름 에스텔이었고 같은 해 나랑 똑같은 해 태어났고 같은 날 태어났던 사람 한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와 진짜 완벽한 친구. 하지만 나중에 뭐 수업 2번 하고 끝나고 또 없어졌어요 그 사람. 그래서 진짜 친구 만나기 어려운데 갑자기 친구가 없어져갖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연령대에 한정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사실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뭐 보통 국적, 인종을 초월하고 심지어는 시대까지 초월할 수 있고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친구에 대한 범위도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더 커질 수 있지 않는가. 지금 가끔 친구 하고 싶은데 예의 어긋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인데 친구 하고 싶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조금 그쵸. 마음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불안하죠. 나는 진짜 친구 되고 싶은 가장 좋은 건데 그 사람은 거부하면 네 못 읽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해요. 좀 친하다 싶어서 이게 편하게 하면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제가 그러면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람 하나 되고 싶은데 그 사람 듣기에는 정경이 없어지는 거죠. 정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
정정하면서도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나는 진짜 복잡해요. 이게 관계가. 그래서 나는 컨푸쇼 혼자 조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한국에 오셔서 올해 15년 동안 사셨으니까 그래도 네.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 몇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구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하시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에스텔은 동생이다. 아니면 에스텔은 언니다. 하지만 나는 친구 부르고 싶은데 나를 왜 친구 안 불러? 그래서 참 네.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한국만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치? 예. 인정해야지. 이 땅에 그래요. 왔으니. 예, 대전 대흥동 우리농 카페 그리너스 오픈 스튜디오에서 못하고 네. 그 위에 편안한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린 세이 예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조용해요 여기.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쉐리 댄스와 또 Q&A 쉐리 댄스로 온 사연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잘 수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달력을 뜯어내자마자 시원해졌어요. 네, 지금 맥주 한 잔 해야 되는데 조금 코로나 아직 심해진 상태로 조금 미뤄져서 예, 예, 그렇죠. 10월이나 11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네. 눈으로는 9월의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이렇게 위안하면서 9월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섭,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전 가톨릭 농민의 우리농 카페 그리너스 위에 있는 스튜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에스텔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 만나요.